매물대 이제 8만 원대를 네네. 맞은 이후에 수급이 빠지면서 계속 삼성전자는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저희 처음 만남인데 맞습니다. 시장이 참 이래가지고 처음 만나는 날 뭐 시퍼러둥둥하네요.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에 또 네. 투자자들한테 또 현명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예. 좋은 정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좀 저조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인터뷰 질문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기보다도 상황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폭락하는 중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네.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등에 뭔가 포인트가 된다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제일 아쉬운 게 네. 저희 이제 한국의 위상이 G20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 시장이라던가 금융 쪽에서는 아직도 외국인들은 우리를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네네. 일단은 금리 인상, 미국 쪽의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이제 시장을 덮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머징 증시로 분류가 돼서 가뜩이나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주 중심의 포진이 돼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펀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네, 지난주에도 그랬고 네네. 이번 주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라던가 대만, 인도 같은 곳에서는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오히려 이런 쪽들 기술 기반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초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들로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머징에도 불구하고 소폭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주 부분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다가 추가 긴축까지 오늘 이제 새벽에 FOMC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양적 긴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한 번에 50bp 인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연준이 조금 실수했던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고용 시장에 있어서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계속 트랜스토리라고 본 거예요. 일시적이다. 계속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 일시적이다. 기존의 그런 네, 스탠스를 계속 보였다는 그런 거죠? 의견들을 네네. 스탠스를 취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이 도달을 못했을지라도 조금은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라던가 어떤 양적 완화 부분을 이제 조금 중지하는 것을 더 빠르게 조금은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 충격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금리를 한 3차례에서 6차례 정도까지 인상을 해도 고용시장에는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일단은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일단은 시장이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까지는 상승을 만들어내다가 네네. 또 끝에 가서는 떨어지는 그런 파동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머징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 현상 속에서 당연히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팔아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며칠 동안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하는 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까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계속 샀단 말이죠. 맞아요. 다른 것들 파는 와중에서도요. 네네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어떤 미국 시장까지도 파고가 덮치는 과정에서는 결국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아직도 네네.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서 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방송이나 이런 쪽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한 지점이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20주선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드릴 때에는 그러면은 120주선이면 2600대인데 얘 제정신이야?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을 끌어당길 만한 요인들이 전혀 없어요. 네, 점점 더 나쁜 얘기들만 나오면서 어떤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네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북한에서 도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코스닥에서도 어떤 셀트리온의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네네. 또 어제 나왔던 게 에코프로비엠 정말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들에서 이런 악재들이 악조건의 시장 상황 속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할 때에는 뭐 PER이 우리나라 지수 때 이 정도면은 몇 배이기 때문에 역사적 최저점이다. 네네. 이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라던가 밸류에이션과 별개로 주가는 정말로 수급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20주선을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장중에 네. 일단 2620을 깨는 파동이 나왔는데 네네.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공방을 좀 펼치고 있어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확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거기에서 저 같아도 저 같아도 이제 공모가 받은 가격에서 거의 따로 갔잖아요. 네네. 그 정도 가격이면 저도 던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100에서 120조 적정 시총을 봤는데 거의 130조를 넘겨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더 시총이 올라가고 EV 에비타가 CATL의 EV 에비타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총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빼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LG에너지솔루션 던지는 거를 일단은 기관들이 받고 있고요. 개인들이 던지는 것조차도 기관이 받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 혹시나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은 추가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왜냐면 물량이 잠겨 있거든요. 네네. 기관이 확약한 상태에서 외국인들 확약 받지 않은 물량까지 끌어당긴다고 하면은 이제 시중에 물량이 돌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 외로 CATL의 시총까지 가는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120주선의 지지, 오늘 이제 시장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지지받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전기전자 쪽으로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속하거든요. 네네. 1조 7,700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2조 5,600억을 사고 있어요. 이거 다 LG에너지솔루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패시브 자금 때문에 이제 네, 살 아무래도 수밖에 이제 없다. 그런 부분들도 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들 전부 다 이제 패시브 성격으로 해서 네네. 기관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고 네네. 특히나 연기금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1조 7천억 이상을 사고 있는 게 거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거 외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예상가가 이제 2,616 정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지점을 크게 깨지는 않아요. 그런 와중에 네네. 이제 전기전자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화학에서 770억을 매수했고요. 의약품도 275억, 기계, 비금속 조금씩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 네. 운송장비, 자동차 같은 딴에도 15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업에도 300억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 전기전자 부분을 제외한 거의 전반적인 업종으로 외국인들도 이러한 지수대에서는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2620을 크게 깨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120주선 부근이거든요. 네. 코스피를 네. 이제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딱 걸칩니다. 아. 네, 2620선에서 정확하게 좀 걸쳐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거의 120주선에 이제 걸쳐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면은 수급적으로 더 미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대세 하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장의 좀 포인트,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네. 매물대 차트도 보니까 확실히 좀 저때가 좀 지지할 수 있는 네, 여력은 맞아요. 있긴 있지만 네. 또 이게 상황이 너무나 그렇다 예, 보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 일단 이 지지선을 확인을 해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추후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 패시브 자금들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계적으로 사는 부분도 맞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기존의 뭐 코스피 200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팔아서 어차피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들
당분간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기관 쪽의 수급보다는 네. 삼성전자나 이런 쪽의 네. 흐름을 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이지만 사실상 외국인 기업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외국인이 대주주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는 결국 기관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동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는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일단 오늘도 아마 수급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네. 이동을 하느라 장중에 수급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는데 네네. 잠깐 지금 이제 끝나기 전에 좀 체크를 해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한 2시 반까지 26만 주가량 네. 매도를 좀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나마 이제 투신이나 은행 같은 쪽에서 조금 들어왔던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오히려 오히려 사고 사네요.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을 좋게.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디램 쪽에 네네네. 업황 호전에 대해서 순수 디램의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이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최근에 이제 투자 동향상에서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파는 파동들이 나왔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반면에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까지 하면은 한 8일 연속 매도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미리 시작이 됐던 부분도 이제 좀 증명이 되는데요. 네네. 이 외국인들의 큰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지분율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좀 증권 업계 자체에서도 저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네.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네네. 지금 1월 11일 날 최고가를 갔었어요. 이때 맞아요. 96,800원이었는데 장중에 네네. 9% 올라갔다가 네. 종가는 2.5%로 끝냈거든요. 네네. 장중 변동성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6.5% 마이너스를 먹고 시작한 거예요. 그날 당일날.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2.5배의 신용이나 미수로 샀다라고 하면은 정말 며칠 안 돼서 반대 매매가 나가버립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정말 변동성이 컸던 시기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 이때 고점에서 네. 거의 한 2020년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꾸준히 줄여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네네. 이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개인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네. 주린이들이라고 소위 불리는 네네. 주식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콘텐츠들이나 방송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도움을 얻어야 될 분들인데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네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분을 줄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저만 이제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사셔가지고 레버리지를 또 쓰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포모라고 해서 네네. 자기만 소외되고 있다. 전부 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산들이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다들 어떤 금융자산이 됐건 가상화폐나 주식 네네. 전부 다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들 샀는데 1년 만에 영끌해서 샀는데 3, 4억, 5억 올랐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자니까 사람들이 정말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정신과의 상담이 급속도로 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만 소외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참아야지 하다가 너무 극심하게 시달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나만 너무 소외돼 있다. 결국에는 들어가야지 한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레버리지가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은 좋으니까 또 경기 순환 사이클 상에서 분명히 저점 다지고 시간은 걸리겠으나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시면은 반대 매매라는 부분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아무리 좋아도 네네. 내가 들고 가고 싶어도 반강제적, 그냥 강제적으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하락의 물결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 레버리지는 이런 후퇴기라던가 침체장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도 레버리지 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초입, 상승 초입이나 대세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하루에도 정말 3%, 4% 흔들릴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며칠 만에 반대매매 나가버리거든요. 절대 레버리지는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아까 이제 잠깐 네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런 것도 이제 수급 상황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게 좀 꺾여
꺾이고 있어요. 매물대 이제 8만 원대를 네네. 맞은 이후에 수급이 빠지면서 계속 이제 외국인들 지분율과 같은 행태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네네. 전저점 테스트하는 7만 원 구간까지 보시면서 네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선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절대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개 한낱 개미일 뿐이에요. 이 개미를 전부 다 잡아먹는 개미 할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소수의 집단들이 정말로 큰 자금들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네네. 그 개미 할기 한 마리가 있으면은 개미를 하루에 몇 마리 정도를 잡아먹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많이 3만 먹겠죠. 마리 정도. 엄청나요. 이런 비유를 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네. 그만큼 개미들과 개미 할기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처럼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를 철저하게 지금은 따라가야 되는 수급 장세다. 어려울수록 수급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런 수급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내가 바닥 잡아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수익 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반박자 늦게도 안 되고요. 두 박자, 세 박자 늦게. 그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다 지금은. 기관은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차익거래 형태로 굉장히 짧게 순환매를 돌리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신호가 오려면은 외국인들의 주요 섹터에 대한 꾸준한 매수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매수가 확인되는 부분을 이제 두 박자, 세 박자 늦춰서 확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말씀하신 그 전저점 같은 네네. 경우에는 얼마 한 남지 7만 원 않았네요. 정도요. 그죠? 네. 한 앞으로 한 2% 정도만 더 맞습니다. 빠지면 그 정도가 올 것 같고. 근데 바로 사시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동반이 된다는 전제하에 네네. 우리들도 사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런 것 같고 사실 뭐 앞으로 있을 그런 매크로 지표 이런 네. 것보다는 수급적인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외국인이 좀 돌아온다. 네. 의미 있는 그런 규모로 네. 내지는 지속성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네요. 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일이 사실 네네. 없는데 제가 이제 뭐 사실 여러분께 좀 듣기 좋고 그냥 달콤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는 있지만 네네.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2,600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대다수가 가는 방향보다는 이렇게 대다수가 환호할 때 안 좋은 면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제 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화면 보여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런 하락장에선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의 내용이라던가 실적, 모멘텀을 전부 다 무시하고 수급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100%는 아니겠지만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투자하고 분석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그 부분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상위 10% 이내로 그 투자자의 범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사실 정상적인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약간 비이성적인 네, 맞아요. 뭐 실적 내지는 뭐 펀드멘탈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일단 팔고 보자. 맞아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기술적인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때쯤이면 바닥일 거야 라고 이제 단정을 짓기보다는 맞아요.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네. 움직이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